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저녁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오늘은 원유 재고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틀간에 걸쳐서 진행이 된 FOMC 회의 결과가 오늘 시각으로 다음 날입니다. 새벽 4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두 굵직한 이슈들 시장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 저희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탄탄한 전략도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오늘도 신세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유튜브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요.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편리하게 그리고 빠르게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또 마스터님이 답변을 남겨주시니까요.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일부에서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이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거래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저녁 신세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춥던 날씨가 좀 이제 풀려가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일단은 계좌 수익도 따뜻한 봄날을 슬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이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계좌의 봄날 그리고 이제 뜨거운 여름 이렇게 불타는 계좌를 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한 시간 열심히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봄을 준비하기엔 좀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하셨지만 정말 시간 빠르게 흘러가잖아요. 벌써 오늘이 1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이제 2월로 접어드는 그 선상에서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자, 저희 통해서 봄을 따뜻하게 또 맞아보시는 그런 좋은 시간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새벽 4시에 FOMC 회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또 전해드렸는데 내일장과 오늘장 계속해서 오늘 김경영 PD 바쁠 것 같습니다. 김경영 PD. 네, 안녕하세요. 김경영입니다. 네, 오늘 이제 FOMC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어제 화요일 밤,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 밤에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연설도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 들려왔는지 조금 이따가 또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또 지수 같은 경우에 지금 이틀간의 조정을 좀 마무리 짓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런 강세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밤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그리고 지수에 대해서 조정세가 좀 멈춰진 상황입니다. 그 지속성 여부를 저희 시간 통해서 함께 또 실시간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출연진분들과 또 인사를 나눠봤고요. 무엇보다도 수요일장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주실 마스터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오늘 수요일 저녁 해외 선물 전략 여러분들의 책임져 주실 외환영웅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박수네요.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예, 오랜만에 다시 방송국에서 찾아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과 5월 발표도 있고 어찌됐든
제가 볼 때는 해외 선물도 중요하지만 금융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게 있어 주식 또한 선물 옵션, 해외 선물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앵커님과 우리 해설가님들 통해서 제가 좀 더 보조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가격과 뭐 또 방향 제시를 한번 하면서 오늘 시간을 이끌어 가는 분들의 좀 끌려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보조라니요. 저희 또 오늘 신세계 메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외 선물 전략 많은 시청자분들이 외환영웅 마스터님의 전략 좀 궁금해하시고 기다리실 것 같은데 저희 오늘 중점적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의 마스터는 외환영웅 마스터와 2시간 동안 함께 할 텐데요. 자, 현재 시간 11시가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어떻게 어제와 또 현재까지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오늘의 지수 상황 먼저 보시죠. 앞서서 김경은 PD가 또 말씀을 해 주셨던 것처럼 지수에 대해서는 이틀간의 조정세를 끝나고 지금 현재 구간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P 500은 2834.25포인트로 0.39%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장의 하락에 이은 오늘장 반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0.52% 상승분으로 6,976.50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죠.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시죠. 유로FX 역시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1.25달러 선 다시 회복과 함께 돌파했는데요. 1.250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골드 역시 오늘장 반등합니다. 1347.1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1350달러는 다시 회복은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0.39% 상승분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어제장에 좀 세게 밀렸었는데요. 현재 구간 64달러 초반대까지 다시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50% 상승분으로 64.31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ME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오늘장에도 큰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선물 안에서도 현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0,000달러 선 전후로 공방을 벌였었는데요. 현재 구간 106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26% 상승분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점 시세도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이틀간의 하락에 이은 오늘장의 반등이고요. 유로와 그리고 골드, 크루드오일까지 모두 좀 현재 구간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간밤에도 좀 많은 뉴스들이 나왔는데요. 김규영 PD 통해서 먼저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의 1월 민간 고용 수가 나왔습니다. 23만 4천 명이 증가했다라는 수치와 함께 월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소식이고요. 다음으로는 미국의 지수 선물과 달러가 어제 있었던 트럼프의 국정연설 속에 상승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글로벌 달러 지수 하락세가 1987년 이후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분석적인 소식이고요. 네, 다음으로는 유로존의 1월 CPI 예비치입니다. 1.3% 상승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독일의 1월 실업률인데요. 5.4%로 통일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 다시 미국 쪽 소식인데요. 미국 증시가 역대 대통령 국정연설 직후에는 계속해서 약세를 보였으나 이번에는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재미있는 분석이네요. 네, 다음으로는 BOJ의 구로다 발언입니다. 강한 통화 완화를 지속하겠다라며 가상통화 관련해서 최근에 또 해킹 사건도 있고 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소시에테 제네럴 쪽에서의 전망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승이 상반기까지만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하반기에는 급락할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또 다음으로는 22 집행위원회 발언입니다. 22 단기 테이퍼링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또 전망을 내놨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통화에 대한 부분도 많이들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요, 지표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1월 민간 고용자 수가 23만 4천 명으로 월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먼저 지표 발표 전달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트럼프 국정연설 속에서 지수 선물과 그리고 달러에 대해서는 다시 좀 반등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BOJ 많은 시장 참여자들 관심 있어 하시는데 그로다 총리는 일단 강한
통화 완화를 지속할 예정이다. 통화 완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강조 발언을 했고 또 거기 추가적으로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다른 나라, 기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주의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ECB 쪽에서는 단기 테이퍼링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일부분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 나오는 이슈에 대해서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고요. 자, 이렇게 시세도 살펴봤고 그렇다면 오늘 춘지분들과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지 먼저 이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입니다. 3월물이죠. 미국의 장기 금리 상승에 위험자산 유출 유발로 하락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장에까지 좀 하락을 했고요. 현재 구간 반등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 노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는요. 유로FX입니다.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전고점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 1.25달러 선에 돌파가 된 상황이죠. 다시 또 그 안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는 1.24915달러로 0.42% 상승됩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옌입니다. 구로다 총재의 통화 완화 유지 발언에도 상승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 재패니즈 옌입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 선물 쪽에서는요,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9,206.5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있을 예정인 크루드 오일입니다. 미국의 재고 증가 전망에 하락세를 지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 64달러 초반대에서 다시 반등을 하면서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64.28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4가지 이슈 준비를 했습니다. 뭐 지수에 대해서 통화 그리고 상품군으로 정말 다양한 이벤트들이 걸쳐 있는 오늘 시장인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S&P 500입니다. 자, 이틀 연속 본장에서도 역시나 하락을 했었던 지수 상황인데 선물 상황에서도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오늘 장은 어제와는 좀 다릅니다.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조정의 끝일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하락 또는 추가적인 상승 그 안에 좀 변곡점이 있을지 그 부분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모두 만장일치 업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S&P 500. 자, 지수에 대해서 뭐 이틀간의 하락이 이제 하락의 시작이다, 출발점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영 PD, 자, 지수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의견을 피력해 주실까요? 지금 좀 며칠 정도 더 조정이 이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했는데 오늘 다시 좀 보란듯이 다시금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우 선물 같은 경우에 지금 한 200포인트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2일간의 매도세 이후에 오늘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거래일 동안 다우가 지금 500포인트 넘게 지금 빠졌던 걸 생각하면 오늘 역시는 좀 회복세로 돌아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오늘 장의 이벤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FMC 종료가 되겠죠.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에 어나운스먼트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보셔야 되겠고요. 역시나 계속해서 어닝 시즌 진행 중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굵직한 대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AT&T, 이베이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팔, 퀄컴, 시멘틱 이런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기업들이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아마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이틀간의 조정이 지금 이 조정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또 한 번의 조정이 찾아올 것인가에 대해서 CNBC와 이 줄리우스 베어라는 이 스위스 쪽에 위치한 은행의 CEO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 지수 조정은 잘 넘어갔다. 한데 투자자들은 올해 최대 15%까지 증시가 하락할 것을 좀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일단 금방 이 조정이 찾아오든 아니면 좀 나중에 찾아오든 조정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며 5%에서 15% 정도라면 좀 적정한 수치라고 본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조정은 물론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역시 이 사람 역시 현재 글로벌 경기에 대한 장밋빛 미래를 점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사실 올해 기업 실적이나 뭐 재무 상태, GDP 성장률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치적 리스크, 보호주의로 인한 위협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 발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있었던 투자자들이나 뭐 은행 임원들이
얘기했던 발언의 어떤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전부터 이런 사람들은 시장에 대한 과대평가와 또 역사적인 수준으로 지금 현재 변동성이 낮아져 있는 이런 현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상황이 좀 유지되기 어렵다라고 계속해서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다보스 포럼에서도 이 알리안츠 CEO인 올리버 베이트 역시 같은 목소리를 냈다고 하는데요. 현재 시장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며 조정이 올 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유능한 시장평론가들은 오늘날의 증시가 좀 기록적으로 과대평가된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929년, 2000년 그리고 2007년보다 그 강도가 더하다라는 의견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조정이 찾아오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좀 랠리를 펼치고 나서는 항상 좀 하락이라든지 조정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 시점이 언제인지는 뭐 정확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또 올해 몇 번의 조정 또는 하락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4분기 실적 시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단기적인 하락세에 대한 완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분위고요. 그리고 대기업 실적이 이제 앞으로 또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 실적에 따라서 지수에 대한 향방은 어느 정도 좀 짐작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조정이 앞으로의 조정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조정에 대해서 항상 현재 구간에서도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많은 분석가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현재 구간에서의 다시 또 하락은 뭐 전망을 칠 수는 없지만 앞으로에 있을 조정에 대해서 항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S&P 500에 대해서 김경윤 PD의 의견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김영철 해설위원님의 의견 같은 업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지수에 대해서는 계속 업이시죠? 예. 네네. 뭐 계속 업을 들었는데 네. 그간 이제 못 사신 투자자분들이라면 흔히 이제 아기 다리고 고기 다리던 그 조정이 나왔으니 네, 매수를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틀 연속 빠진 것도 그러니까 그 선물 기준으로 이틀 연속 빠진 것도 상당히 오랜만이고, 이렇게 좀 연속으로 좀 크게 뭐 크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느껴지지도 않는데 조정을 받은 것도 오랜만이기 때문에 뭐 매수를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틀 연속으로 하락한 건 1월 내내 한 번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12월 달에도 한 2번 정도. 근데 그 조정폭도 선물 기준으로 상당히 미미했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조정을 받았는데 매수가 안 나가신다, 또 걱정 더 빠질까봐 걱정이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사실 선물 시장을 떠나시는 게 가장 낫지 않나. 왜냐면은 계속 올라갈 때는 정말 너무한다, 올라가서 답답하다라고 하시고 이틀 조정 받으니까 이제는 여기서 꺾이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이 돼서 못 사신다라고 하면은 사실 파생을 하시면 개인적으로는 안 되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신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고점을 기록했을 때 당시에도 김영철 해설위원님 계속적으로 업에 대한 의견을 드렸던 거,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현재 구간에서 조정 시, 눌림 시 매수에 대한 접근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전의 고점보다는 좀 부담감이 덜해서 또 접근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의 업에 대한 매수 의견은 동일하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다시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지수 안에서 매수적인 의견은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다라는 부분 의견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역시나 오늘 장도 업에 대한 의견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업입니다. 어제는 다운이었고요. 자, 일단 현재 구간이 많이 눌렸기 때문에 다시 또 앞으로의 증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좀 점쳐본다면은 저도 이 구간에서는 눌림 시 매수 의견은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어제장의 그 저가 라인에서 그대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직전 고점, 그 고점까지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실적으로도 뒷받침되고 앞으로의 이런 분위기 안에서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업에 대한 의견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이렇게 흘러가고는 있지만 새벽 4시에 있을 FOMC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각 종목별로 움직임은 있지만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빅 이벤트 발표를 앞두고 현재 구간에서 지수에 대한 부분은 우리 마스터님은 어떤 전략을 또 시청자분들에게 들려주실까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예, 저번에처럼 네. 그 가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서. 네.
지금 현재는 보다시피 여기 좀 마우스가 그림 그려. 네. 이 지수로 먼저 얘기하면 2747.75 정도 지지시 상방으로 좀 봅니다. 지금은 2833.75죠. 그럼 앞으로 좀 더 빠질 가능성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S&P를 혹시라도 홀딩, 저번에도 제가 S&P가 어느 정도 빠지지 않는다면 상방이라고 얘기했는데 혹시라도 홀딩 하시고 매수하신 분들은 2747.75까지 지지하는 거를 보고 혹시라도 거기서 빠진다 하면은 좀 익절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관망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진입하시는 게 좋고요. 신규 진입자들은 거기를 지켜본 다음에 반등하고 일봉으로 좀 올라갔을 때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845.50이 돌파가 되지 완전 상승을 좀 더 가능성이 90% 이상이 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사실은 박스권입니다. 현재는. 그렇지만은 추세가 2845.50을 돌파했을 때는 완전 상방은 살아있다. 그러나 2747.75 정도는 눌릴 수는 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S&P를 지금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은 좀 관망을 해주시고 혹시나 제가 그 전에 들어왔을 때 S&P가 어느 정도 빠지지 않으면 상방을 해갖고 갖고 있는 분들은 2747.75가 깨졌을 때는 익절을 해주시고 관망의 자세로 봐주시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현재 구간에서 자 매수적으로 저희가 시황적인 측면과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 가운데 그 안에서 여러분께서 좀 가져가실 수 있는 정말 구체적인 가격대를 또 마스터님이 짚어주시고 계십니다. 자, 현재 S&P 500은요 2833.7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2747.75선이 지지가 될 시 상방 쪽으로 다시 좀 봐도 된다라는 의견이십니다. 눌림시 매수 의견이시죠? 자, 그리고 더욱더 정확하게는 2845.50포인트 돌파 시에는 상방에 대해서 더욱더 가능성이 한 90% 정도로 더욱더 가까워지는 확률이다라는 그런 부분. 눌림시 매수적인 접근 가격대와 그 조금 더 확인이 되는 그런 가격대까지 다시 한번 S&P 500에 대해서 의견을 남겨주셨으니까요. 지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똑똑하게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S&P 500에 대해서 시황 정리와 함께 그리고 가격대 매매 전략도 챙겨드렸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자, 앞서서 FOMC 영향을 받는 유로 FX이기도 하고요. 많은 지표들과 최근에 좀 흐름이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은 1.25가 깨지면서 1.24855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유로 FX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볼게요. 네,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S&P 500에 이어서 유로 FX도 같은 의견이신데 제가 놀랬나봐요. 리액션이 바로 나왔는데 네, 두 번째 이슈도 역시나 업으로 만장일치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유로 FX에 대해서는 해설위원님 먼저 의견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네. 유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세로 갈 만한 요인이 많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달러 대비해가지고 유로가 강세인 게 지금 시장 자체가 달러 약세의 기조,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쨌든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는 그러한 뉘앙스를 시장에 확실히 좀 보여줬기 때문에 달러 강세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그리고 달러가 어쨌든 튀어 오르기 전까지는 유로가 지속적으로 유로가 이제 빠질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 4명의 패널들만 봐더라도 자신 있게 업을 드는 걸로 봐선 어쨌든 지금 달러 약세 기조, 그리고 이게 단기간에는 그 기조가 빠지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달러가 반등을 하더라도
그게 이제 뭐 추세적인 반등이 아니라 뭐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해석하는 시장의 참여자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유로는 하방 쪽에 대한 포지션을 구축하기보다는 상방 쪽을 열어놓고 뭐 조정 시에 매수를 하든 아니면은 뭐 윗꼬리가 달려서 내려올 때 매수를 하던 매수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적인 접근에 대해서 여전히 오늘 장도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0.38% 상승분으로 어제 장에 이어서 오늘 장도 추가적인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신 쪽에서는 워낙 좀 길게 장기적으로 유로에 대해서 올해 안에 전망을 상방 쪽으로 본 상황이었는데 오늘 단기적인 흐름과 장기적인 흐름 역시나 좀 상방인지 궁금한데요, 김경영 PD?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이후에 이 달러의 어떤 좀 향방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는데 딱히 뭔가 방향성이 정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달러 계속해서 지금 뭐 완패를 이어가고 있다, 외신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역시나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달러 상승을 이끌 만한 뭔가를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외신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연설에서의 주된 테마는 안전하고 강하고 자랑스러운 미국이었다라고 하는데요. 뭐 이민 문제 그리고 초당적 협력과 뭐 인프라 투자, 경제 그리고 안보 등에 대해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뭐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서 임금이 상승하고 뭐 고용도 여러 규모로 대규모로 창출이 됐고 또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이 다카 관련해서 이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발급하는 대신에 또 멕시코 장벽 건설에 좀 대규모 예산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약간의 뭐 하나를 줬으면 또 하나를 뺏어오는 뭐 이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걸 떠나서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1987년 이후 지금 가장 좋지 못한 페이스로 달려가고 있다. 뭐 외신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연초부터 지금까지 지금 달러가 한 3%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마무리가 될 FOMC에도 이제 주목을 해야 되겠는데요. 역시나 뭐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뭐 이번 FOMC에서 연준이 경기 전망에 대한 자신감은 굉장히 보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 같은 경우에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3번의 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중에 한 번이 이제 파월 의장이 주재하는 첫 FOMC인 3월이 될 것으로 지금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뭐 그냥 일차원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금리를 인상하면 달러가 상대적 가치가 좀 강화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달러가 좀 강한 반등을 하지 않을까 하는 분석도 있는 반면에 또 코메르츠 방크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달러 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라면서 지금 달러의 방향성이 지금 계속해서 하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굳이 위험을 무릅쓰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을 내놨고요. 또 도이체방크 쪽에서는 모든 부분을 고려했을 때 유럽은 계속해서 구조적으로 지금 좀 잘 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투자자들은 유로존 자산을 기꺼이 구입하려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에 지금 1월 달에 1월 초부터 지금까지 유로가 한 4% 가까이 정말 말 그대로 랠리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질 가치는 여전히 과소평가되었다라는 분석도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유로 FX 역시나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트럼프 연두교수가 달러 상승을 견인하는 것에 실패를 하면서 추가적인 또 하락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유로 FX는 그에 따라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단 FOMC가 회의 결과가 새벽 4시에 발표가 되는데 이번 FOMC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가능성이 좀 낮은 만큼 이 다음 FOMC인 3월 달에 대해서 금리 인상이 조금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에 맞춰서 또 유로 FX 방향성을 함께 좀 결부시켜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이체방크 쪽에서는 투자자들이 유로존 자산을 기꺼이 구입할 것이라는 그런 우호적인 긍정적인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 FX에 대해서 두 번째 이슈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전에 1.25가 좀 깨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역시나 업에 대한 의견 드렸죠. 오늘 달러 인덱스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고 유로 FX 상방 방향은 꾸준하게 지금 뭐 이동평균선 안에서도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가를 보시면
보시면요. 일단 오늘은 1.25090달러까지 올라갔는데요. 저도 눌림시 매수적인 의견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저가는 1.24320달러인데 1.24500 부분에서도 눌림시 매수적인 접근 괜찮지 않을까를 생각해서 업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유로 FX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달러와 마찬가지로 유로에 대해서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거래를 하시고 또 관심 있어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종목 마스터님은 어떤 가격대 짚어주실까요? 예, 차트 보면서 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까 전에 S&P를 좀 얘기를 못했는데, 자, S-히어로4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쪽에서 지금 빨간선, 파란선 돌파 상방입니다. 이쪽 부근이 대략 1.24450 정도가 됩니다. 자, 1.24450 정도 지지시, 이쪽하고 이제 좀 한쪽 가격만 얘기했습니다. 1.24450 지지시, 지속 상방. 아마 제가 그 전에 나왔을 때도 분명 유로 FX는 상방으로 분명 얘기했고요. 갖고 가신 분들은 기존에 제가 얘기해서 홀딩 하신 분들은 1.24450이 깨지지 않는 한 계속 홀딩 해 주시고요. 혹시나 깨졌을 때는 이익절을 처리하시고 관망 후 다시 한번 돌파했을 때 여기를 1.24450을 돌파했을 때 다시 매수해도 되고요. 혹시나 갖고 있는데 어디까지 보고 싶으면은 540입니다. 죄송합니다. 1.25540 정도가 돌파가 됐을 때는 지속 상방, 상승의 힘이 더 세다. 1.25540 위로 돌파했을 때는 유로 FX는 계속 상방이기 때문에 매도의 뷰보다는 매수, 상방의 뷰로 계속적으로 내려올 때마다 매수. 신규 진입하고 싶은 분들은 1.24450을 지지 후 분봉 한 30분봉이나 90분봉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90분봉이나 30분봉으로 봤을 때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양봉을 한 두세 개를 찍은 후에 30분봉이 3개를 됐을 때 90분봉이 되겠죠. 30분봉이 양봉을 3개 찍히고 90분봉이 양봉을 지키면서 1.24450을 지지했을 때는 그때부터 매수로 신규 진입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마스터님이 역시나 상방 쪽으로 유로 FX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일단 더욱더 확실한 가격대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현재 구간 유로 FX는 1.2488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1.24450달러 지지시 매수적인 관점으로 눌림시 매수 접근 유효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가격대에서 매수로 들어가시고 목표가를 어디까지 봐야 될까라고 궁금하신 분들 1.25540 달러까지 좀 보시고, 하지만 이 가격대가 또 상향 돌파 시에는 또 완전한 매수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매도보다는 매수 쪽으로 좀 공격적으로 전략을 짜 보시라라는 말씀까지 더해주셨습니다. 일단 매수적인 접근의 가능성에 대한 두 가지 가격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이슈 유로 FX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 나눠봤습니다. 상방 쪽에서 S&P 500과 유로 FX 모두 두 종목 모두 업에 대해서 만장일치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이슈는 오랜만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패니즈 옌이 올라왔죠. 자, 이제 ECB가 끝났고 FOMC 그리고 이어지는 BOJ까지에 대한 부분 통화 정책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흘러갈지 그 부분에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 쏠리고 있는데, 자, 먼저 재패니즈 옌 가격대 확인하고 업앤다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재패니즈 옌은요, 횡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9,204선에서 움직이면서 오늘은 어제장과 좀 반대로 0.15%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볼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김경윤 PD 홀로 다운의 의견이고요. 저와 해설위원님 그리고 마스터님까지 업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지금 재패니즈 옌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 최근에 통화적인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이제 일본 쪽에서도 이런 통화 완화를 좀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는 다수의 그런 분석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김경윤 PD 홀로 다운 의견 들어주셨는데, 네, 어떤 의견이죠?
이전부터 지금 올해에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유로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여러 군데에서 나왔었는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BOJ 쪽에서 중기물 국채 매입 규모를 좀 증액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홈페이지에 지금 개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 잔존 만기가 3년 초과 5년 이하인 국채를 3,300억엔 사들이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직전 매입 때의 3,000억엔에 비해서 300억엔 정도 늘어난 규모라고 합니다. 지금 이 소식이 전해진 뒤에 엔이 좀 계속해서 좀 하락을 했고요. 한때 이 달러 엔 대비해서 달러가 109엔 선을 넘어서면서 좀 잠시 좀 하락을 더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어서 지금 BOJ의 부총재죠. 이와타 부총재가 통화 완화 정책 유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발언을 또 이어갔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BOJ 쪽에서 물가 목표치로 지금 치고 있는 게 2% 정도인데 아직도 지금 물가 상승률이 이 목표치와는 좀 큰 격차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타 부총재 쪽에서는 더 효과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현재의 이 정책을 좀 유지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BOJ 쪽에서의 어떤 통화 정책은 당분간 어떤 변화가 딱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과적 정책 나오지 않는 한 통화 완화 정책을 좀 유지할 것이다라는 BOJ 측의 이런 입장을 또 외신 쪽에서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는데요. 일단 올해 전망적인 부분으로는 유로의 상승, 엔화의 하락에 대해서 큰 그림 안에서 좀 다시 한번 관찰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은 업을 들어주셨죠? 예. 네.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한번 슈팅 위쪽으로 돌파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좀 박스권에 좀 갇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통화 관련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달러 대비 다른 여타 통화들은 상대적으로 좀 강세의 방향 쪽으로 움직임이 좀 나오는 그런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옌도 그런 분위기에 살짝 동참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고, 그렇지 않더라 손 치더라도 어쨌든 박스권을 돌파하는 한 차례 슈팅은 충분히 좀 나와주고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어쨌든 하방보다는 상방 쪽의 슈팅을 염두를 해두고 포지션을 조금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8,850포인트 선에서부터 지금의 가격대까지 좀 우상향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부근에서 추세로는 상승 쪽으로 상방 쪽으로 계속해서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전후 상황을 보시면서 일단 위쪽으로 상방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오늘은 좀 소폭의 약보합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추세는 상승 쪽으로 바라보시는 그 큰 추세를 짚어드렸고요. 자, 지금 저도 옌에 대해서는 역시나 저도 업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좀 제한적인 흐름을 지금 한 4거래일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적으로의 상방 쪽 저도 상승을 좀 노려보고 있는데 9,300선 이내까지는 그래도 추가적으로 스페이스가 열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도 오늘 업에 대한 의견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세 번째 이슈입니다. 재패니즈 옌에 대해서 최근에 달러가 약세 흐름 이어가면서 유로라든지 기타 다른 통화에 대한 방향성이 참 많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옌에 대한 의견 나눠보고 있는 상황인데 마스터님도 역시나 업에 대한 의견을 드렸거든요. 그렇다면 가격대라도 좀 체크 다시 한번 상세하게 해볼까요? 네. 예, 지금 죄송합니다. 조금 컴퓨터가 됐는데 가격으로 좀 말씀드려 차트가 네네. 조금 네. 좀 늦게 돼갖고 지금 N으로 봤을 때는 지금 8,998.2 정도가 지지가 됐을 때 네. 상방을 계속적으로 봐도 되고 있고요. 혹시나 N을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8,998.2가 깨지면 이익절 처리하시고 현금으로 관망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9,248.1 정도 돌파 시 지속 상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248.1이 돌파됐을 때 물량은 좀 한 50% 정도 좀 부담이 되시면 50%에서 80% 정도 청산 후 나머지는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본절 또는 이익절을 잡고 계속 홀딩 하신다면은 좀 마음 편안하게 고속 성장하더라도 상방이 되더라도 부담이 없이
보유하는 거를 갖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마스터님 역시도 오늘 재페이지 N에 대해서 상방 쪽으로 의견 주시고 계시는데요. 현재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 분과 신규 진입하실 분에 대해서도 좀 구분해서 말씀을 두어드렸습니다. 일단 8,998.2선이 돌파될 시 좀 매수적인 의견, 그리고 이 선이 지켜질 때 이탈 전까지는 좀 상방 쪽으로 바라보자라는 의견이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9,248.1선까지 도 상방 쪽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세 볼 수 있다라는 상방에 대한 뷰 꼼꼼한 전략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재패니지 옌까지 짚어드렸고요. 현재 구간 3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되는데요. 개장과 함께 지금 5분이 좀 가까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이제 FOMC 회의 발표가 있을 증시 개장이 됐습니다. 먼저 지수에 대한 방향성 함께 보시죠. 지금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다라는 속보와 함께 다우지수는 어제장과 다르게 20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라는 속보입니다. 지수에 대해서는요, S&P 500 계속적으로 상승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837.50포인트 선으로 0.50%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나스닥도 여전히 탄력적이죠. 0.63% 상승분으로 6,984포인트까지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 살펴드린 유로 FX 현재 구간에서 다시 힘을 좀 내주면서 0.39% 상승분으로 1.2487 0달러선 거래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는 상승분을 지켜나가고 있지만 아직 1,350달러까지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1,346.3달러선 0.34% 강보합권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 크루드오일도 다시 한번 보시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소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64달러 초반에서 다시 39달러까지 40까지 찍고 있는 상황인데요. 0.64% 강보합권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개장 전에 살펴봤던 그 흐름과 각 종목들의 같은 흐름은 이어가고는 있지만 가격대가 조금은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P와 나스닥 지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방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로 FX는 1.25 가격대를 회복은 하지는 못했지만 꾸준하게 상승분 지켜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재고 발표가 있을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64달러 초반대에서 조금씩 소폭의 상승을 좀 노려보고 있다라는 점까지 개장 시세를 먼저 살펴드렸고요. 그렇다면 개장 속보도 함께 김경훈 PD 통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에 다우 제가 개장 전에도 200포인트 가까이 지금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본장에서도 역시 200포인트 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승의 거의 절반 정도가 보잉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끌어진 결과다라고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보잉 주가가 거의 6.6% 상승을 하면서 거의 최고치를 지금 기록한 상황이다라고 외신에서 보고 있습니다. 또 S&P 500 역시 0.4% 정도 상승을 했는데 산업과 그리고 또 기술주가 가장 좀 오늘 활약을 하는 섹터였다라고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고요. 나스닥 역시 0.7%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별적으로 또 일렉트로닉 아츠 그 게임 기업이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좀 호조로 나타나면서 주가가 굉장히 상승한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이틀간의 조정 이후에 찾아온 반등이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어제 있었던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서 뭔가 이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던 좀 돌발성 발언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이렇게 회복세로 돌아선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함께 올라오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조용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의해서 증시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과 그리고 실적 시즌 이어져 오고 있는 만큼 그 실적에 대해서 탄탄한 실적으로 지수에 대해서 견고하게 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장에 이 시간에 좀 개장 소식으로 다우 지수가 200포인트 넘게 좀 떨어졌다라는 그런 속보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반대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 부분도 짚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 개장과 함께 비트코인 선물 시세는 또 어떻게 변했을까요?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현 선물에서 비트코인은 좀 출렁거리는 모습입니다. 규제가 조금 더 강화되는 기조 속에서 오늘 비트코인 선물 시세 현재 구간 10,000달러가 깨진 상황이죠. 9,965달러 선으로 0.25% 소폭의 상승세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현선물에서 비트코인이 지금 $10,000 부근에서 상당히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10,000가 깨졌다는 점 CME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로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 이슈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원유 재고 발표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상당한 가격대와 관심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현재 부근 앞서서 시세 살펴드렸을 때 짚어드렸죠. $64 초반대에서 조금의 소폭의 상승 탄력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64.42 선으로 0.67%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봅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업앤다운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방금 전에 옌에 대한 의견과 마찬가지예요. 김기현 PD 홀로 다운이고요. 이렇게 저희 셋 업에 대한 의견이 좀 확인이 됐는데, 자,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일단 최근 거래일 동안에 변동성이 좀 꽤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66와 지금 $64, $63 그 아래로는 그 안에서의 좀 레인지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해설위원님은 원유 재고 발표 거의 좀 수요일 날에 저희 찾아주시기 때문에 항상 지켜보시잖아요. 일단 저번 주에는 원유 재고 발표가 좀 많이 줄었는데 예상치보다 이번 주 오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뭐 무난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크게 줄지도 않고 크게 늘지도 않을 것으로 이제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제 빠진 거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매수세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보고 있고요. 큰 변동성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어제 빠진 거에 대한 되돌림, 그런 매수세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원유를 하방으로 강하게 베팅할 만한 자신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아시는 것처럼 달러 자체가 지속적으로 좀 약세를 가다 보니까 그거를 해체할 수 있는 것은 실물자산밖에 없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크루드 아니면은 금일 텐데요. 뭐 경기 회복 이런 부분들이랑 같이 맞물려서 조금 더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게 금보다는 아무래도 크루드 오일 쪽이다 보니까 이쪽에 투기 세력이나 아니면은 투자자들이 좀 많이 몰려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제 하락 부분들을 좀 되돌리는 그런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매도보다는 매수 포지션 업을 좀 들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최근에는 재고 발표로 인해서 움직이는 폭보다는 그에 맞춘 흐름이 맞는 그런 가격대에서 출렁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는 원유 재고 자체가 예상치보다 더 좀 줄어드는 수치로 나왔고요. 하지만 API 쪽에서는 좀 재고량이 늘었다는 그런 좀 상반된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그 후에 당일날보다는 그 후에 좀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나왔었던 상황인데, 먼저 오늘 원유 재고 발표에 대해서 예측치를 살펴보시면요. 126만 배럴 정도의 증가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에는 1,100만 배럴 정도의 그 재고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EI 쪽에서의 예상치고요. API 쪽에서는 원유 재고가 320만 배럴이 증가했다라는 앞선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이전에는 지난주입니다. 지난주는 재고가 좀 줄어들었다. 하지만 오늘의 예상치는 재고가 소폭 늘 것이다라는 예상치를 먼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I 쪽에서는 320만 배럴 증가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또 예상치라든지 API 쪽에서 수치를 말씀을 드렸는데, 김경영 PD, 원유에 대해서는 오늘 홀로 다운이거든요. 오늘 당일 관점인가요? 지금 외신 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의견이 계속해서 좀 미국 쪽의 공급량 증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다운을 들었고요. 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교설 연설을 하면서 미국이 에너지 전쟁을 종식했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자랑스럽게도 세계에서 꼽히는 에너지 수출국이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역시나 지금 셰일 쪽에서의 이 생산량이 지금 증대되는 이 상황에 임박했다라는 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좀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셰일 쪽에서의 이제 좀 본격적인 생산량 증대가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 에너지 수출국이다라는 발언에 크루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에너지들을 생각했을 때는 뭐 2026년까지는 미국의
에너지 수입량이 수출량보다는 많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지만 크루드 이제 양만 좀 생각을 해보자면 최근에 계속해서 이 미국 쪽에서의 수출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API 발표에 의하면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가 323만 배럴 증가했다라고 집계가 됐는데요. 원유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1월 19일자로 끝난 그 주에 하루 988만 배럴로 집계가 돼서 1983년 EIA 데이터 기준으로 최고치로 지금 집계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로이터에서도 설문을 했는데 2018년 WTI가 배럴당 $70 이상으로 가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역시나 이 부분은 셰일 생산량이 증가됐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요가 꾸준히 성장하고 오펙 감산 협의가 지금 투명하게 이행이 되며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은 유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기는 하지만 미국 쪽으로부터의 이 생산량 증가세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가 배럴당 $70 이상 가는 것은 아무래도 좀 제한적인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다라는 분석적인 의견이고요. 또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5달째 지금 상승을 이어가고 있지만 애널리스트들이 이 랠리가 1분기 이후까지 이어지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리서처는 셰일 생산량을 고려했을 때 올해 유가는 한 $62에서 $67 선에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전망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좀 추가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베네수엘라 좀 원유 생산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이 베네수엘라 쪽에서 굉장히 지금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다라고 예전에도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 때문에 지금 뭐 암호화폐를 원유 기반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이 건에 대해서 이제 다음 달에 이 암호화폐에 대한 첫 번째 세일을 시작하겠다라는 또 발표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올해 유가에 대한 전망과 단기적인 부분도 함께 전달을 해드렸는데 일단 미국의 생산량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발언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그 부분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춰서 오늘장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도 오늘 의견에 대해서는요. 일단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렸는데요. 현재 $64 저는 초반대에서는 매수가 현재 구간에서는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4 중후반대까지 좀 끌고 가보시는 전략으로 $64 초반대 눌림시 매수 의견 오늘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릴게요. 자, 유로FX에 이어서 크루드 오일 함께 들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루드 오일 마지막 이슈로 저희가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현재 가격대 어떻게 보실까요? 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좀 다른데 이제 900틱으로 좀 봐주시면요. 단기적으로는 64.18이 지지가 됐을 때 오늘 발표도 있고 64.18에 만약에 단기적으로 지지를 해주실 때는 64.92 이쪽 부분 64.92까지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4.91을 돌파했을 때는 제가 아마 저번 방송일 때 오일 한 $60 밑에 있을 때 한 최고 $71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저번에 보면 며칠 전에 66.66달러. 좀 숫자가 조금 애매하지만 66.66달러 찍고 약간 눌림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를 예상하고 지금 진입을 하고 싶은 분들은 64.18을 지지하는 걸 확실히 보신 후에 매수로 봐주시고요. 만약에 여기가 깨지면 63.12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63.12. 좀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은 분들은 안전하게 64.18이 깨지는지 지지했는지 봐주신 후에 깨졌다 하면은 63.12 부근에서 매수 대기해서 손절은 좀 길게 보실 분들은 50틱을 손절이 잡고 돌파하는 걸 보시고요. 좀 짧게 보실 분들은 한 26틱을 손절이 잡고 단기 매매로 대응을 해주시고요. 64.91을 돌파했을 때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일은 $71까지 추세로 상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에 보시면 S히어로가 지금 120분봉이 지금 이제 빨간 선에 돌아서고 S히어로 5가 이제 빨간 선에 돌아서면서 이쪽 부분 64.92를 돌파할 때는 힘이
세져서 66.66달러는 무난히 돌파한 후에 71달러까지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다시 말씀드리면 틱봉으로 64.18을 지지했을 때 SE히어로4가 지금 상방 빨간색이 파란색을 돌파하고 있고요. 또한 SE히어로5도 빨간색으로 상방을 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오늘 대응해 주실 분들은 최대한대로 눌릴 때마다 매수 대응이 좀 더 리스크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크루돌에 대해서 전략 나눠보고 있는데요. 일단 눌림시 매수 의견입니다. 63.12 지지시 상승, 그리고 64.18 단기 지지입니다. 그리고 좀 상방 쪽으로 길게 보실 분들은 71달러까지도 상방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고요. 그 안에 64.92달러 돌파 시 더욱더 정확한 상방 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격대 추가적으로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세계 일부 정말 다양한 이슈 점검 전략 도와드렸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외환영웅 마스터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